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A-50의 성능은 고등훈련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런 기치를 비행하고 평가했던 것은 나에게 있어 엄청난 특권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국제시험조종사학교 ITPS의 트레이너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브랜든 다시가 직접 FA-50을 탑승한 후 건넨 가슴 뛰는 소감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에 위치한 ITPS 훈련교관인 다르시와 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방문해 시뮬레이션 센터 방문 및 실제 FA-50에 탑승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군사 조종사들이 FA-50을 직접 조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ITPS는 공식 SNS를 통해 우리는 로카프와 카이 두 국가의 더 깊은 관계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비행시험팀을 계속 훈련시키고 선진 제트 트레이너 요건의 선도적인 경쟁자로서의 FA-50을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2년 전 카이와 MOU를 맺었던 ITPS는 이번 계기를 통해 FA-50의 도입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실제 조종을 마친 다르시 교관은 FA-50을 비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큰 특권이었다. 항공기의 성능은 고급 제트 트레이너에 대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와 현대적인 조종 디자인은 고도의 임무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며 미래 전투 공간으로서 내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마련해준 카이와 로카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훈련용 공격기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이급 성능으로 개발된 FA-50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개량을 통해 진정한 전투기로의 면모를 지닐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방위산업청은 카이와의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에 수출될 GF 버전과 PL 버전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확정된 개량 사업을 보고했는데요. 개량 품목은 A사 레이더, 링크 16, 공중구비 장치, 300갤런 외부 연료, HMD, 정밀 유도 포탄으로 기존의 단점으로 꼽혔던 모든 부분이 보완되며 명실상부 F-16급의 4세대 이상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FA-50이 개량된다 하더라도 F-16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한 목소리는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독자와의 Q&A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수석 편집자 머케이 슈퍼와 국방 전문 기자 데미안 라커가 참석하였고 당시 폴란드의 한 네티즌은 폴란드가 FA-50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왜 중고로 F-16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두 기자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Pierwsze jest takie, czy lepszym wyborem są nowe FA-50, czy byłyby używane F-16? Powiem tak, to zależy jakie F-16, bo dobre wersje F-16, na przykład gdybyśmy wzięli je od Grecji, jakieś wersje C, Block 52 na przykład, no to tak, to już rzeczywiście to by było lepsze. Natomiast Grecja nie chce się ich pozbywać i żaden kraj, który ma sensowne wersje F-16, też się nie chce ich pozbywać. F-16 pozbyła się Norwegia, ale to są wersje z AMBM. Podobne samoloty jeszcze można pozyskać w najbliższej przyszłości, będzie z Belgii, Holandii, być może jakichś firm prywatnych ze Stanów Zjednoczonych. Natomiast te samoloty prawdopodobnie wywędrują na Ukrainę, a Polska w roku 2016 bodajże przeprowadziła ewaluację tego, czy opłaca się wziąć używane F-16, podobnie jak już wtedy robiła Rumunia. Z tych ocen wyszło, że nie, po prostu te wersje AMBM, te europejskie, nazwijmy to, są bardzo kosztowne, jeśli chodzi o podnoszenie ich do standardów przypominających polskie F-16 CD, które mamy, czyli Jastrzębie, i że biorąc pod uwagę zapas resursu godzin i tak dalej, no to tego się po prostu nie opłaca robić. I chciałem tu zauważyć, że poza Rumunią nikt się na takie rozwiązanie nie zdecydował. No oczywiście jeszcze tak są kraje spoza Europy. Także w tej sytuacji FA-50, który dostanie radar AESA, będzie zintegrowany z różnego rodzaju uzbrojeniem i który będzie po zakupie mógł służyć przez wiele lat i mając godzinę lotu kosztującą $5,000, a nie 25. 두 기자는 FA-50의 적은 유지 비용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며 만약 F-16 CD급의 중고 매물이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A사 레이더를 장착한 PL 버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충분히 그럴만도 한데요. 그러나 F-16 CD가 더 낫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내 한 전문가에 의해 쉽게 반박되었습니다. 디펜스24와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시온의 항공 CEO 에릭 디트마르스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A-50은 F-16 CD급보다 더 우수한 기체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당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 레이시오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맞춰서 개발했나요? 이는 FA-50이 오늘날처럼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 차기 훈련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서인가요?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히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가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 FA50은 매우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할 때부터 FA50을 염두에 두었던 이유이죠. 그렇다면 레이시오는 FA50의 성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로키드 마틴과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기체로 레이시오는 로키드 마틴과 많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FA50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었죠. 팬텀 스트라이크는 어떤 식으로 폴란드에 제공될까요? 카이가 일정 부분 로키드 마틴과 제휴를 맺고 있지만 FA50의 직접적인 생산업체는 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계약자는 당연히 한국의 카이가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만든 에이사 레이더는 미국의 FMS 절차에 따른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유일한 미국산 에이사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미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상태의 FA50 블록 20을 폴란드로 긴급히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FA50에 탑재되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최신 기종인 F16, 예를 들어 폴란드에 배치된 F16 블록 52 플러스 야스트롬프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죠. 기계식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이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여러 방향으로 방사가 가능하죠. 이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폴란드 사람들은 F16의 레이더가 더 크기 때문에 FA50PL의 에이사 레이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F16 레이더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갈륨비소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F16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뢰갈륨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폴란드가 원하면 F16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합니다. 그럼 F16을 위한 더 크고 강력한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 편이 더 낫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 크기의 에이사 레이더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기에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임무와 이루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F16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파라미터를 달성해낸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대형 레이더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기자와 레이시온 CEO와의 보이지 않는 공격과 방어가 긴장감 있게 흘러갔는데요. 레이시온 CEO의 발언을 통해 FA50의 우수성과 통합 능력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블록 20이 F16 못지않은 레이더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기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한편 FA50 블록 20의 성능 개량이 확정되면서 결국 수출까지 성사된 말레이시아에서는 22일부터 리마 항공 전시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중석 국방부 장관과 카이 관계자들은 FA50 MA 최종 계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에어쇼에서 우리 공군의 자랑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원주 기지를 떠난 블랙이글스 팀은 중간 경유지인 대만에 들려 급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만 현지에서는 저녁 9시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 경유지일 뿐인 대만에 블랙이글스가 도착한 것이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 만한가 싶은데 대만은 갈 때마다 늘 대서특필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허가 없이 대만에 입국하는 것이라 한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T-50 골든 이글과 대만에는 여러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대만 지상파 방송에서 T-50을 두고 파워 차이기라고 비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블랙이글스 팀은 이륙 당시 연기를 내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현장에 방문한 대만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였죠. 수많은 대만 유튜브에서도 한글까지 작성하면서 블랙이글스 팀의 이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만 생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바른 외국 생활 대만 채널에서는 파워 차이기를 언급했던 대만 방송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 공식 입장을 받기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TVBS는 답변을 통해 대만 항공 커뮤니티에서 한국 전투기를 두고 파워 차이기라고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사용했을 뿐 차별을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만 방송국의 망언 이후 화가 나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실제로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링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바른 외국 생활 채널은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는 오히려 추가 보도를 통해 한국은 한국 전투기를 김치기라고 부르지 않고 파워차이기라고 불러서 화가 났다는 일종의 조롱성 보도를 낸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자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글로 이름을 사용할 정도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교묘하게 논점을 흐려서 한 번 더 비꾼 것이죠. T-50 계열 항공기는 우리나라를 대표
대표하는 항공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를 두고 파워차인이 김친이 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더욱이 T-50 개발 당시 관련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며 만든 너무나도 소중한 기체라는 점에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개발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목숨 걸고 만든 기체라고 자부하는데요. 수많은 일화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 랜딩 기어 사태입니다. 2000년 8월 한창 조립이 진행되고 있을 때 카이에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걸려온 한 통의 화상전화는 세부 개통 설계를 맡고 있던 김영준 팀장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랜딩 기어 제작을 맡은 프랑스 미셸 다우티사로부터 온 전화로 당시 미셸 다우티는 지금까지 기체 무게를 잘못 계산하여 제작해왔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랜딩 기어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으로 작은 무게 오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크라이시스였었죠. 프로그램 측면에서. 메세 다우티 경영진도 전부 놀라고 그걸 통보받은 저희 쪽에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 뭐 바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야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제 얼굴만 바라보고 사실 전부 다 좀 경악하는 상황이었고 조립은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항공기 동체 조립이 끝나면 랜딩 기어를 달아야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립은 물론 모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김영중 팀장은 곧장 프랑스 미셸 다우티로 향했습니다.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 랜딩 기어를 만들어야 했죠. 그러나 문제는 미셸 다우티가 골든 이글 팀의 제작 일정에 맞춰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준 팀장은 이에 미셸 다우티에 상주하면서 제작을 도축했는데요. 반드시 6개월 안에 랜딩 기어를 제작하게 만드는 것이 김영준 팀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미셸 다우티 기술진은 아무리 서둘러도 한국이 제시한 납품 일정은 맞출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죠.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것이었는데 랜딩 기어 때문에 항공기 제작이 지연되면 결국 일정 차질로 공군 훈련기를 수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영중 팀장은 미셸 다우티 사장과의 만남에서談판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못 맞추면 나는 죽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너 죽고 나 죽고 안 되면 뭐 같이 부둥켜 껴안고 물속에 들어가자라는 식의 우리 투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일이 실패하면은 카이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MD의 경영진도 같이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해보자.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웃다가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한국이 이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었구나. 마침내 김영준 팀장은 미셸 다우티사 부사장으로부터 제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랜딩 기어 때문에 만약 골든 이글 팀의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도 나무에 목을 매겠다며 미셸 다우티 부사장이 직접 죽음의 서약서까지 써내 보냈었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김영준 팀장과 한국의 집념에 감탄한 것입니다. 그 후 미셸 다우티는 연장의 연장 밤샘 작업을 통해 모든 일정을 단축시켜 품질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김영준 팀장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한 점은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친 듯이 그 일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한국 항공기술자들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가 기술진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여자의 힘든 점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세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아기를 낳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감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근데 남자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봤을 때도 그랬고 이것이 너무나 과정도 유사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생명체가 없는 그런 쇳덩어리를 저희들이 생명체를 가진 그런 항공기로서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 기술적인 어려움, 일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해내는 데는 눈물겨웠습니다.
골든 이글의 개발 성공을 토대로 지금의 한국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성공적인 개발도 할 수 있었고 내년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 모를 기술진들은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비판과 억측, 반대의 소리를 들을 시간도 없이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리, 그리고 부러움에 시샘하고 있는 대만, 또 망하기만을 기우제 지내고 있는 중국 등이 폄하하고 비판하며 회방을 놓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눈부신 결과로 말을 대신할 것입니다. 걱정은 없습니다. 한국인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욕할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평,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